형님, 주차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시안아, 예. 내가 차 가져와서 지금 주차를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형님, 주차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차가 망가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운전 습관이 되게 무섭습니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부터 한번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차나도 이시안입니다. 오늘 이제 아는 형님이 놀러 오셨는데 주차하는데 급하게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좀 성격이 급해요, 형님? 조금 내가 급하긴 하지. 그렇게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차가 정말 빨리 망가지고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이제 차를 좀 망가뜨리고 빠르게 고장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구독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형이 어떻게 주차를 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차에 탔는데 아까 형님이 어떻게 주차하셨냐면 이게 지금 가잖아요. 이렇게 멈추고 후진을 넣어야 되는데 형님은 아까 멈추지도 않고 앞으로 가는 힘 그대로 다시 뒤로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셨어요, 형님. 이렇게 하면 차가 정말 잘 망가집니다. 가부하가 많이 걸려요. 어떤 가부하가 걸리냐면 차에는 부속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가구 같은 거 이케아 이런 데서 사서 조립해 보신 분들 나사 같은 거 조일 때 너무 많이 조이면 헛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정이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가려는 힘이나 뒤로 가려는 힘. 드라이브를 넣으면 앞으로 가려고 할 거고 후진을 넣으면 뒤로 가려고 할 건데 그 힘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역으로 후진으로 가다가 갑자기 앞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맞물렸던 기아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게 유격이 생기고 벌어지고 뻑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기아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션이 나가고 미션이 나가면 수리비가 사실 한두 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아를 바로바로 조정하는 거는 정말 차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건 기아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부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운전 습관이다. 올바른 운전 습관은 그냥 드라이브를 딱 넣는다고 하면 가다가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완전히 멈추면 다시 후진을 넣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 차에 지금 기름이 3분의 1 정도 있는데 차에 이제 기름은 항상 최소 3분의 1 이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가솔린 차든 디젤 차든 기름이 너무 없거나 이러면은 엔진에 굉장한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뿐만 아니고 고압 펌프라든지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커먼 레일 이런 것까지 손상이 가고 인젝터까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름이 너무 없다고 하면 이제 고압 펌프에서 줄 때 안에 휘발유나 뭐 가솔린이나 디젤이 많아야 이렇게 일정하게 잘 쏴주고 고압 펌프가 이제 연료실로 가면서 연소가 되면서 이렇게 엔진이 구동되는 방식인데 기름이 너무 없으면 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또 이제 기차니즘 심하신 분들, 특히 P들이 그렇던데 기름이 정말 거의 앵코 주행 가는 거리가 20-30km, 50km, 60km 남았을 때 그때 막 부랴부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주고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몇 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진짜 안 좋은 운전 습관이에요. 그게 내 차를 제일 빨리 망치는 길입니다. 특히 가솔린도 가솔린인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엔진이 망가져요. 근데 엔진이 망가진다고 하면 금액이 뭐 저렴해도 200-300 많이 나오는 건 1000만 원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디젤 차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이제 커먼 레일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가솔린 차랑 다르게 이렇게 연료를 분사해주고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어느 정도 쓰다가 남은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이 다시 기름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디젤 차는. 근데 디젤의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온도의 기름이 다시 기름통으로 들어갔을 때 연료가 많이 안 남아있다고 하면 연료통에 10리터의 디젤이 들어있는 거랑 1리터의 디젤이 들어있는 거랑 뜨거운 기름이 얼마 안 되지만 다시 연료통으로 들어왔어요. 10리터의 디젤이 있는 연료통이 기름을 더 빨리 식혀줄까요? 1리터 있는 기름이 이 뜨거운 기름을 더 빨리 식혀줄까요? 당연히 기름
기름이 10리터 정도 있으면 많기 때문에 뜨거운 기름이 다시 연료통으로 들어와도 금방 식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많이 없어요. 내가 주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료통 자체로 넘어온 기름이 뜨겁고 그 연료통 안에서도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부품들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름을 항상 많이 채워놓고 다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게 특성이 다 달라요. 휘발유랑 디젤을 만져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휘발유는 저희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물처럼 점도가 거의 없이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다가 쑥 날아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디젤은 점도가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그 기름이 다시 기름통으로 가고 다른 뭐 인젝터나 커먼 레일이나 이런 데로 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순물이 여기저기 낄 수가 있어요. 그 점도, 특유의 점도 때문에. 특히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항상 연료통을 50% 정도는 유지를 하시면 좋고 휘발유를 타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압펌프에서 연료를 쏴주고 할 때 기름이 많이 없으면 고압펌프가 제 역할을 못하고 나중에 고압펌프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그게 나중에는 수리로 가고 엔진에 부하를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정말 안 좋은 데미지들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습관이 다른 게 없어요. 기름 잘 넣어주고 오일 제때 갈아주고 드라이브나 후진 넣을 때 멈췄다 가고 이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일단 우리가 왜 연료를 많이 채워놔야 되는지 그리고 드라이브하고 후진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엔진 오일 교환 주기예요. 엔진 오일이라는 게 그냥 저는 5, 6, 7 법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5,000km, 6,000km, 7,000km마다 갈아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엔진 오일 언제 갈았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 6, 7 법칙만 외워주면 돼요. 5,000km마다 갈아줄까 하는 분들은 차 관리를 정말 잘하실 분들 내가 조금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그냥 5,000km 주기마다 갈아줘야겠다. 그리고 그냥 보통 정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6,000km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차도 많이 운행 안 하고 한 7,000km 정도마다 갈아줘도 될 것 같아.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늦어도 7,000km마다는 갈아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기억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내가 만약에 중고차를 9만 km에 샀다. 근데 사자마자 엔진오일 한번 갈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한 7,000km마다 갈아줄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엔진오일은 언제 갈아주면 됩니까? 97,000km에 갈아주면 돼요. 그럼 97,000km 한번 갈았어요. 그러면 또 7,000이 플러스 되면 104,000km에 엔진오일을 한번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5,000, 6,000, 7,000km마다 내가 갈아주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플러스해서 이제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서 벗어나서 갈아주면 굉장히 엔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엔진오일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점성의 강도라든지 어떤 거는 정말 끈적끈적하고 어떤 건 정말 묽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비싸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점성이 높거나 아니면 물에 가까울 정도로 묽다고 해서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마다 엔진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티볼리를 탄다. 그럼 이 티볼리에는 어떤 점성, 어느 정도의 점성이 들어가는 오일을 써야 좋은가 요거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에 맞는 이 엔진 특성에 맞는 오일을 공부하시고 교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 탈 때 예열, 후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정답이냐 막 말이 많은데 사실 예열은 조금 필요합니다. 저는 후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엔진을 계속 잘 써왔고 이제 내릴 때 시동을 끄는 건데 그걸 멈췄다가 엔진을 약간 공회전 한다고 해서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후열은 필요 없다고 할지언정 예열은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막 1분 이렇게 길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자동차 타서 시동을 딱 키면 내비가 불 들어오고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10초에서 20초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오래된 차는 로딩이 길기 때문에 한 30초까지 걸리는 것 같은데 차에 타서 시동 켜고 내비가 들어오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때쯤 출발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예열은 조금은 필요해요. 기름이 쫙 가라앉아 있다가 시동을 켜면 기름이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와서 돌아야 엔진 실린더에서 윤활 작용을 하면서 엔진이 돌아가는데 예열을 안 하고 시동 켜자마자 바로 출발한다 하면 실린더가 돌 때 기름이 이 실린더에 충분히 윤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쇳가루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손을 이렇게 비비면 한겨울에는 가루가 날릴 수도 있거든요. 건조할 때. 그러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핸드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 마찰이 있어도 가루가 날리진 않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열도 너무 길게는 필요 없지만 내가 시동을 켜고 내비 화면이 들어오고 그 정도의 시간 20초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많게는 30초. 그 정도에서 예열까지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휠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운행하다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하는데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내 차가 조금 기운다. 그럼 정상적이진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차들은 거의 똑바로 가야 됩니다. 핸들을 놓더라도. 근데 이제 타이어의 편마모나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수리가 잘 안 됐거나 여러 경우로 인해서 직진 주행 중에 똑바로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능하고 꼭 가까운 타이어 매장 이런 데 가면 휠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보고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조절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차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게 안 좋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신발을 신잖아요.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밑창을 보면 이쪽만 많이 닳는다든지 이쪽만 많이 닳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 사람으로 치면 자세 교정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걸을 때도 삐딱하게 걷고 삐딱하게 걷다 보면 이게 내 체형에 문제가 생기죠. 체형이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걸음걸이도 안 좋아지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순간 당연히 직선으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내 차체에 변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하체 부품들 뭐 로커암이라든지 뭐 부식류들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식류들을 모든 거에 데미지를 주고 그게 마모가 빨리 되고 타이어 또한 교환 주기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편마모가 너무 심해서 타이어를 교환해줘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는 그냥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멀쩡한 차도 타다 보면 휠 얼라이어가 조금 틀어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정상적인 건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느냐 아니면 원인을 찾아서 조금씩 조정을 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휠 얼라이먼트 맞추는데 정말 비싸지 않아요. 보통 3만 원, 5만 원이면 교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동차 드라이브 후진 넣을 때 멈췄다가 꼭 넣으시는 거, 기름통을 꼭 항상 최소 3분의 1 이상 100% 꽉 채우고 다녀도 연비에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차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제일 적당한 거 50에서 80%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예열 시동을 항상 켜고 2~30초는 저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로 출발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휠 얼라이먼트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번씩 점검을 받으셔서 내 차의 차체가 틀어지는 걸 방지하고 내 차의 하체 부품들 빠르게 마모되고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점검을 꼭 잘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귀찮을 뿐이고 안 할 뿐입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차가 빨리 고장 난다든지 소모품이 빨리 교환 시기가 온다든지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유용할 것 같아요 형님? 오늘 너무 많은 걸 알았어. 내가 앞으로 이제 운전 잘 해야 될 것 같아. 운전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 정말 중요해요. 이래서 딜러 지인을 두면 좋은 거예요. 정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걸 지키면 내 차는 안전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드였습니다.